공장 창고 경매 주의할 시 취득. 이거는 뭐 부동산 일반론이에요. 일반 원칙이죠. 일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건 관리 가능한 범위권. 아까 제가 지역 전문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제주도에 세컨하우스 장만하시면 몇 번이나 가시겠어요? 제주도에. 맨날 풀 깎다 끝나지. 진짜요? 제가 뭐 농취증도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풀 깎다 끝나요. 거기 몇 번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시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일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화성에 계신 분은 화성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성도 범위가 넓잖아요. 향남이면 향남, 물론 뭐 다른 데 조금 해도 되지, 능력이 되면. 자기 동네 잘하고, 자기 동네 잘하고 남의 동네 넘봐야지. 자기 동네도 뭐 허술한데 남의 동네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명도, 폐기물, 뭐 이 폐기물을 뭐 엄청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 폐기물은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공장하면서 못된 놈들 많아요. 임차해가지고 거기다 쫙 싸놔요. 일단은 가림막을 높게 치는 데는 의심해 봐야 돼요. 밖에 안 보이게 가림막을 높게 쳐놓고 그 안에다 차곡차곡 쌓아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 왜냐면 드론 있잖아요. 드론을 한 번씩 배우세요. 드론을 띄워서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여러분이 3,000평 이상의 공장을 갖고 있을 때요. 뭐 150평 이런 데는 누가 얻지도 않아요. 쌓지도 않아. 아시죠? 3,000평 이상의 내가 야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임대를 누가 달래. 조건이 좋아. 중개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조건이 좋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무조건 달래. 걔는 꼭 사고 쳐. 그 사람은. 맞죠? 처음에 뭐 임대료를 깎아달라, 뭐 꼬장꼬장 뭘 해달라 이런 사람들은 뭐요? 사고 안 쳐. 근데 처음에 무조건 좋대. 자기가 뭐 전자제품 조립 공장을 한대. 도박했어요. 그래서 제 뭐 아시는 분은 경찰서 가서 조서 꾸몄어. 그 중개해가지고 전자 오락기계 많이 있지 거기 게임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가설 건축물.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화성시도 이제 조례가 있을 거예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세 공과금. 뭐 제세 공과금은 뭐 크게 없어요. 뭐 전기 같은 경우 끊고 새로 달든지 하면 돼. 그 중에 싼 거. 내가 미납금을 내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건 따지시면 돼요. 근데 뭐 볼 때는 이제 아까 말하는 폐기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보시면 돼요. 명도할 때. 그다음에 기계기구 많으면 좋은 거예요. 뭐 고물을 팔든 정상화 시키든 그만큼 시설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이든 소유자든 리스백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이 활용하기 달랐어요. 지금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채무자에서 경매가 됐어요. 그 사람이 경매로 나한테 리스백 하는 거죠. 본인이 거기 임차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공장이에요. 왜? 이 사람이 갈 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노하우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경매를 받으면서 이 사람의 영업의 비용을 다 날려줬잖아요. 물론 뭐 자기 명의로 안 하겠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하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분담금인데 뭐 굳이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 처분 시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인생도처 유상수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 세상에 고수가 많다. 제가 고수란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란 얘기예요. 이거의 결론은 그거야. 열심히 하시란 얘기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자고요. 어떻게? 죽을 똥 살 똥. 그래야지 달인이 되죠. 대충?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대충 쉬운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강의를 들어도 어떤 수업을 들어도 어려운 걸 들으세요. 그래야지 뭐 이런 발전이 있지. 맨날 쉬운 얘기 해줘. 뭐야 그거 진입도로
뭐 접도 의무 이런 거나 막 뻔히 아는 것들이나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들으면 아는 것 같아. 뒤돌아오면 써먹을 것도 없고 머릿속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아셨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중해 주셔서 참 이게 있구나. 그리고 저랑 4주 정도 공부하시고는 나름대로 경매 철학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경매 철학이 하나일 수도 있고 뭐 2개일 수도 있고 뭐 적어도 그 소년 가장이 할머니 모시고 사는 집은 입찰하지 마세요. 예. 그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남 힘들게 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 서로 윈윈하는 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아직까지도 표정에 신뢰가 안 가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라고요? 사건 번호 지우고 제가 숙제입니다. 제일 빨리 숙제해 주신 분한테 다음 주 숙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드린 거 말고 경매 물건을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그게 첫 번째 숙제예요.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한테는 제가 농지민원 사례집 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사건 번호도 지우고 상업용 토지 전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없으면 오늘은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어디까지 거냐면 경기도 불편해. 화성은 뒤에 있어. 그래도 확 당겨도 맨 마지막이라서 다행인 거예요. 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뭐 연식 되신 분들은 막 떨려갖고 조준이 안 돼. 자, 오산 있는데 상가 뭐 좋죠. 공장 나왔네. 9월 13일. 아직 멀었죠. 이거 하면 되고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물건 현황 전차인데 진행 물건으로 9월 13일 거 오늘 하면 안 되죠. 반칙이지. 자, 보세요. 뭐 임야 화성시 장안면 독점리 산 335-3번지 3,000평인데 21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일단은 첫 길이니까 내가 아까 감정가 맹신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감정가는 시점평가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래가치 반영 안 하고요. 나중에 이게 토지적성이 얼로 바뀔지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일단은 클릭하고 보시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클릭 한번 해보죠. 장안면 독점리 산 335-3번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문가들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유료정보 사이트의 좋은 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까 산 335-3번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1번지가 제일 높아. 네. 각 지역에서 1번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 물건 유료 사이트 보는 게 뭐야? 많은 물건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제 능력이 되시는 분은 전국 물건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봐야 돼요. 쓸데없이 산 1이다. 어디요? 저 꼭대기야. 그 지역에서. 대부분 북서 기반 하는데 꼭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35 그 다음에 이게 토임이다. 그러면은 땡큐인 거죠. 자, 산 335-3번지 독점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감정가는 보세요. 형식적 경매네요. 그죠? 형식적 경매 뭐예요? 공유자 우선 배수는 없고 이제 지분권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서영기 외에 3명. 그죠? 임의 경매는 서영수라는 사람이 이제 했네요. 그죠? 그 다음 임야 같은 게 좋은 게 농지는 작년에 농지법이 강화돼가지고 공유로 3인 이상 취득하려게 되면 농지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공유로 7명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임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 농지 같은 경우는 내가 받으면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해요. 실제로 농사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근데 임야는 뭐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임야가 임야지 뭐예요. 제촌만 따지는 거예요. 제촌만.
인접 시군구나 아니면 30km. 좋은 거요. 그리고 임야가 뭐 가끔가다 이번에 뭐 불로 날 수 있겠죠. 예.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 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자, 21억이고 독점리 산 335 다시 여기서 그냥 대충 보는 거죠. 보존관리지역, 소로 1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접도구역, 성장관리구역. 접도구역이라는 건 뭐예요? 네, 도로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경우는 뭘로 보냐? 이렇게 놓고, 뭐 경기도 포털로 봐도 되고 다음 지도로 대충 한번 보는 거예요. 독점리. 산? 맞아요? 네. 이거네. 좋네. 네. 그리고 이거 다음 지도, 저는 이제 다음 지도를 제가 그랬죠. 익숙한 걸 많이 본다고. 근데 다음 지도를 봐도 기능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적 편집도. 지적 편집도면 웬만한 게 뭐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예. 보존관리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여기 개발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아니에요. 그 농지고. 농지는 농지 전용 제한시설이 있지만, 임야는 3만. 예. 예. 이제 보존관리지역이니까 여기 따져줘야 되겠죠. 그 화성시 조례에서 개발행위 규모 따지는 게 있거든요. 보존은 여기 화성은 2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아마. 2만인지 3만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거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길 따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길에 붙어 있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막 콤파스 가지고 막 그리실 필요 없어요. 딱 가서, 토목측량 사무실 가서, 30만 원 주면 감사합니다고요. 그냥 짚어달라고 그러세요. 개발 가능한지. 중간에 어지간한데 하나만 딱 짚어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임야를 개발할 때 이제 보는 게, 이제 개별 조건 보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경사도, 그 다음에 임상, 표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표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하고 이제 경사도인데 화성이 경사도가 14도? 15도 아닌가요? 14도. 아, 바뀌어요? 예. 그렇게. 그리고 그거는 이제 평균 경산주를 따지는 거니까 뭐 다 개발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보지만 나오는 거 뭐요? 도로의 기능이 제가 있잖아요. 위생, 물을 버리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배수로가 있는지, 예. 도로에 없다 그러면은 뭐 내가 저쪽 공공도로에서 배수로를 끌어오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연결을 하든지 뭐 이런 절차예요. 그런 것들은 토목측량사무실. 그래서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야 될 분들이 뭐 세무사도 있고 법무사도 필요하지만 토목측량, 특히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할 때는 토목측량. 예. 그리고 토목측량도 자기가 경험해 본 것만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경사도도 그 산지 정보 다 들이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뭐 짚어보세요. 시간 있는데. 예. 이번에 오히려 그래서 첫길 물건을 봐야 되는 거야. 첫길 물건 봤을 때 내가 미리 짚어보는 거예요. 첫날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첫날은 가보질 않아. 예. 여러분들이 딱 그게 있어. 감정가를 맹신하는 게. 안 가봐. 한 번, 두 번 떨어져 보면 이제 가보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받은 것 중, 우리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저는 법원은 안 가요. 시키지. 가서 받아와. 그래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해요. 좋은 거면. 이번에 꼭 받아와라. 예. 적당히 많이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막 극적인 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그 경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원형지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자, 아까 얘기했잖아. 창고나 공장이나, 우리나라 산업 생산력 구조가 바뀌어서 지금은 다 소분이에요. 인터넷이야, 인터넷. 응? 굳이 뭐 창고 300평 짓나, 소매점 300평 짓나. 그리고 이건 오히려 좋잖아. 쪼개가지고,
한 번에 300평 임대 줬는데 그 사람이 쓰다가 나가버렸어? 그럼 공실이잖아. 근데 쪼개갖고 뭐 100평이든 600평, 60평씩. 60평씩 대부분 많이 짓겠죠. 60평씩. 60평씩 짓는 이유는? 그렇죠. 신고사항이니까. 예. 짓는 거야. 하고 놓고 이제 60평씩 이렇게 두 개 붙이고, 두 개 붙이고, 뭐 구조 안 나오는 거 혼자 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서 손해봤던 게 그거예요. 한 번에 다 해갖고 손해봤어. 순차적으로 하면은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예? 한 번에 다 개발하고 다 팔았네? 그랬더니 가격이 또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개발부담금 안 내게만, 응? 아시겠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불법 하는 거 아닌데, 굳이 내가 이거 하면서 취득세도 내고, 나 양도세도 내는데, 개발부담금까지가, 준조세까지, 분담금까지 더 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보세요. 경사도 짚어달라고 그러면 바로 짚어줘요. 됐죠? 뭐 여기서 뭐 말수 기준 관리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그래도 수업 분량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말수 기준 관리가 뭔지? 이거 형식적 경매지, 참. 뭐 없네. 형식적 경매니까. 계속 뭐 유찰 되겠죠. 너무 좋은데? 예? 너무 좋아요? 큰일 났네. 다음 거 더 좋을 수 있는데. 참으세요. 우정 석천리 산 126-1번지. 이런 거 좋은 거예요. 분묘기지권. 왜냐면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우정읍 석천리 산 116-1번지. 이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지번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아래쪽이에요. 복사 안 되는구나. 일단요. 클릭하고. 죄송해요. 제게 아니라서. 이 딱 봐도 계획관리적이네. 계획관리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산 정상부잖아. 보금산 정상. 근데 이거 뭐예요? 63.9m? 맞아요? 내가 가보질 않아서 그러는데 63.9m 맞나? 응? 뭐야, 이거. 옆 거 하나 찍어보자고. 63.9m. 공식적으로 63.9m래잖아요. 예. 이거는 뭐예요? 예? 우리 산지관리법에서는 산 정상부까지 해서 50% 개발되게 돼 있죠. 근데 예외 규정이 있잖아요. 예외 규정. 이건 다 개발할 수 있어요. 응? 100m도 안 되는데 뭘 이걸 정상부에 50%, 하단부에서 산 정상부까지 50%. 산지관리법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만들어 갖고 갖다 드릴 거예요. 서울권 빼고 화성하고 광주만 하면 될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 두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 성장관리 계획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이런 거 뭐 다 뜨면 돼요. 대신 문제는 뭐냐? 길이 없잖아요. 그죠? 예? 길이 없잖아요. 그거 감안하세요. 그리고 평평한데? 예? 여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지는 모르겠는데 다 계획관리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보면은 뭐 중개하시는 제가 중개사다 보니까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할 게 없대. 땅이 없대. 제가 보니까 널린 게 땅인데. 또 미개발지가 이렇게 원형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그 앞에 사람한테 해갖고 개발하자고 하면 될 거야. 또 몰라요. 저는 여기 지역에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은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가 개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계획관리지역이잖아. 그리고 저런 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땅 이거 다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예? 골프장 개발하면 되잖아요. 계획관리 지역인데.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5만 평 정도 되면 나인홀 2바퀴 만들거든요. 예? 자, 이건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그냥 사두세요. 예. 사두시면 돼요. 땅이 어디 가요? 예? 그리고 계속 해서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의문을 해요.
나는 맹지고 저 사람은 길이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내냐고. 일단 만나서 밥 한번 먹어보세요. 밥 먹자고 사정해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줘야지. 대신 될 수 있으면 6m 이상의 도로를 내세요. 4m 내지 말고.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익을 형량해 봐야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땅을 얼마를, 내 땅을 얼마를 주고 저 땅을 내가 앞에 길을 냈어. 그랬을 때 내 가치가 얼마인지. 그게 바로 수지 분석이에요. 그리고 너 이렇게 지었는데 남았다. 그럼 하는 거지 뭘. 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보지도 않고 안 해봐. 예. 그리고 이 땅이 다 누구나 맹지라고 보잖아요. 그죠? 맹지잖아. 예. 근데 우리 조성남, 우리 저 공장망 우리 조성남 중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 근처로 도로가 지나갈 수도 있다고. 그죠? 그거만 짚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화성은 몰라도요, 광주는 잘 알아요. 어디로 길 나는지. 그리고 어디로 길이 날 것 같다라는 것도 알아요. 길이라는 건 뭐예요?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일 가변적인 게 길이에요, 길, 도로. 예? 가끔 운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운하보다는 길을 만드는 게 맞죠. 갑자기 임야나 하천이 생기진 않아. 근데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고, 이게 개발행위 연접을 따지는 분리 조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 입찰해야 되냐고? 그걸 알아서 입찰하세요. 예. 됐죠? 예. 이건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런 분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구장리 산 9번지. 이건 봐요. 산 9번지. 약간 높아. 예. 그래도 봐야죠. 우리 저 수업 분량을 위해서. 8탄면 구장리 산 9번지. 4,500평이고요.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임업용 산지. 좋네요. 이 경사도가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지간한 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산림보호구역 이런 거 외에는 다 개발이 가능해요. 요즘 현대적인 게 뭐예요? 수목장, 그 다음에 관광농원, 예? 농어촌 정비법에서 관광농원, 이런 것들 다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계획관리 지역에서 하겠어요? 임업용 산지나 아니면 공익용 산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떠드니까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갖고 와야 돼요. 응? 교재 받으려고 아무거나 막 던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날 와서 얘기해도 제가 다 해드리는데, 이제 시간상 미리 물건을 위치라도 좀 검색해하고 오면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잖아요. 생산관리지역이고 여기 조금 자연녹지 있어서 아까 토지이용계획에는 자연녹지라고 나온 걸 거예요, 아마. 예? 무시하고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잘 잘라놨네. 길에 안 닿게. 예? 그죠? 예. (142m) 예. 여기 각 지역별로 표고 규정이 있던데, 예? 기준지방고 표고 규정이 각 지역별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볼 겁니다. 예. 제일 높은 데가 이게 정상이 몇이에요? 142m. 한 칸이 몇이에요? 10m. 130, 120, 110. 이거 끽해야 100m 이내가 아래쪽이니까. 예. 이게 등고선 표시가 안 되는 건요, 거의 100m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등고선 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믿고
다음 포털이 멱살 잡히면 안 되잖아. 야, 씨, 네가 이거 해놓은 거 표고 보고 등고선 보고 했는데 이거 틀리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m 이내는 표시를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만큼 개발했잖아요. 뒤에 깎였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게가 이 보시면 이게 능선이잖아요. 예? 남양바지는 거의 급경사야. 그 다음에 북향바지는 완경사야.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은 뭐 북향이 많아요. 완경사가 나오니까. 그건 뭐 자연적 이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남양바지는 그 해가 겨울에도 해가 잘 받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풍화작용이 심해서 극경사가 되는 거고, 북향바지는 완경사. 그리고 뭐 골프장 같은 거 개발하는데 이런 데가 좋아요. 길만 따고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좋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재갖고 한 45,000평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요. 나인홀 2바퀴 달리는 뭐 파3든 파3는 넘쳐나고 나인홀 2바퀴도 나와요. 그러니까 버리는 땅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유연하게 사고하시느냐지. 생산관리지역에서 체육시설 됩니까? 안 됩니까? 화성.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생산관리. 당연히 되죠. 체육시설. 네. 제가 조례 봤냐고요? 자꾸 봤는데 기억은 못해도 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체육시설을 막을 이유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법상의 도로만 있으면 돼요. 여기 있네. 이쪽으로 해서 다 사가지고 이쪽으로 길 내면 되겠네. 여기 산단이 있어서 노드뷰 한번 볼까요? 길이 몇 미터인지. 어유 훌륭하네요. 뭐 한쪽에 주차까지 하네. 이 길로 뚫고 들어가면 되겠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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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 길 내는 거 쉽죠. 아이고 닫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난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죠? 다시 열어야 되네. 그러니까 길 내는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데 입구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게 뭐예요? 건축법상 도로니까. 건축법상 도로. 공부 좀 해볼까? 건축법상 도로가 뭐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그리고 감옥과 남옥을 충족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계법상의 도로. 그 다음에 도로법상의 도로, 사도법상의 도로,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고시한 도로. 그 다음에 남옥이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용 권한에서 막 따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회원권 나눠주세요. 예? 들어가는 입구에 공장들 소유자들한테 골프장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야 돼, 자꾸. 예. 예. 그러면 되죠, 뭐.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재미있는 게 똑같은 게 없다는 거. 예?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 맹지 오늘이 최악이야. 응? 예. 분묘가 있었어요. 분묘가 더 생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남의 땅에. 그죠? 없어지면 없어져. 왜? 돌아가셔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교시에 얘기한 것처럼 시골에 갔더니 산소가 잘 관리됐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100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지, 자동으로. 후손이 관리를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 일부러 지으려고 수업 끝내려고 지으려고 한 거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물건을 제가 미리 와서 세팅해 놓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미리 30분이라도 먼저 오세요. 저는 일찍 올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경매 물건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물건 뭐든지 좋아요. 제가 오늘 뭐 화성 거만 봤지만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산꼭대기에 있는 거 이제 조만간 오시긴 할 건데 제가 방송 나가니까 어떻게 얘기는 못 해요.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 이제 솔루션인데, 임야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뭐 공장이라고 해서 꼭 공장 창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 하는 것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뭐 구분상가, 이런 것들만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는 거지. 안 하고 싶다.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구분상가나 이런 것들도 활용도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택지 개발 우리가 하면서 상가 비중을 많이 예전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리테일이 몰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뭐 LH나 이런 데서는 상가 비중을 높여요. 뭐 8%, 1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아 돌지. 예? 뭐든지 다 인터넷 쇼핑하고 있는데 뭐 상가하니까 공실들이 많죠. 응? 제가 예전에 한 15년 됐나? 더 됐나? 모르겠는데 향남지구 주차장 용지, 예, 주차장 용지 해갖고 하려다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주차장 용지도 향남에서도 처음으로 허가도 받아봤죠. 광주에서도 받아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트렌드가 다 차를 가지고 와요. 짜장면 먹으러 와도 차를 갖고 오네. 예. 옛날에 짜장면은 동네 지나다가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짜장면 먹으러 가도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좀 위치하려고. 근데 여기는 주차장 용지가 그때 300평이었을 거예요, 땅이. 예. 그때 뭐 아파트 이제 처음 짓기 시작했을 때요. 예. 근데 또 향남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또 이쪽 화성이 또 발전하죠. 기본 노동력이 확보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일단은 좋아요.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투자는 경매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 일반 원칙이 있다고.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고 투자하세요. 예? 아무리 좋아도 세입자 나가면 뭐 또 계약서 써주러 저기 전라도 광주 가면 피곤하잖아요. 예? 내가 갈 때 써줄게. 이건 또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고 그래야지 내가 관리가 가능하고. 특히 이제 공장 창고 같은 경우는 관리할 게 별로 없다. 세입자가 알아서 한다. 예. 조금 좀 인정머리만 없어지면 돼요. 아, 좀 고쳤어. 예. 그러면 돼. 원래 고쳐줘야지. 응?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신 저는 그렇게 해요.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냥. 구멍을 뚫든지 판넬 건물에 구멍을 뚫든지 뭐 집진기를 설치하든지 알아서 해라. 바닥에 뚫든지. 예. 이제 원상 회복 조건은 넣지만 그게 유익비다. 아니 그 사람이 비 안 맞게 비가림 시설 쫙 해놓고 썼어. 근데 나중에 원상 회복 하라고 하겠어요? 그냥 냅두고 가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가 조금 새도 돼요. 공장은. 예. 업종에 따라서. 거기서 뜬땅거리고 맨날 용접하고 그러는데 비 좀 새면 어때? 이렇게 살짝 비껴서 용접하면 되지. 예? 예. 실리콘 잘 쏘면 돼요. 걱정 안 해도 돼. 예, 그러니까 실리콘을 좋은 거 안 썼어요. 실리콘을 우리 올려주세요. 실리콘을 뭘 써야 되는지. 실리콘을 갖다가 아끼려고 해서 그런 거고 실리콘을 잘 안 써서 그래요. 판넬은 실리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죠. 자, 오늘 뭐 첫날이고 열심히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빠지지 마시고요.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없어요? 경매 그 종물에 대해서 예. 그 임차인이 그 건축물 신고가 한 그 뭐 물건이 있다고 치면 예. 그게 뭐 비용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 걔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갖고 가지도 않고 뜯어가라고 하면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뜯어가라고 해라. 뜯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유치권 다 필요 없어. 땅 주인이 땅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갑이라고 갑질하면 돼요? 아니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멋모르고 받았습니다.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 아니면 뛰어가야 돼 자기는. 내가 명도소송하고 이겨요. 명도소송하고 또 그 사람이 그동안 쓰면은 부당이득 반환도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데 그 사람 지금 뭐
어설프게 들어왔다가 지금 쫓겨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 그럴 때는 뭐냐면 뭐 경매에서는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는데 여러분이 중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몰라라 해요. 뭐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임대인 임차인이 할 일이지. 그 중개사가 왜 해요 그걸? 중개사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중개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어떤 종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종물은 별도의 어떤 그런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주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토속채취 제한 지역이 예,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선지가 그 상간법에 보면 보호수 3m부터 이렇게 개발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토속채취 제한 지역을 해놓은 그 뭔 말이죠? 어디서 개발이 안 돼요? 그 산지 관리에 관한 법률 상간법에 보면 토속채취 제한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잖아요. 왜냐하면 네. 보호수 임야에 대한 보호수나 그건 아니에요. 예. 저 토속채취 제한 지역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개발하시면 돼요. 집 짓고 뭐 하는데. 예. 말 그대로 토속채취를 제한하는 거지. 다 그렇게 웬만한 데 다 거기 왜냐면 저거 뭐냐면은 그 자연재해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제대로 허가 받아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산지 전용 제한 지역하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산지 전용 제한 지역, 예. 그거하고 헷갈리신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개발. 예. 그런 거 어디다요? 산림보호구역이나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은 나라에다 파는 거예요, 나라에다. 아까 농업진흥구역에 있던 식품공장이 네. 향후에 용도 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농지법은 내가 다음에 숙제 먼저 하는 사람 내가 농지민원 사례집 드린다고 했나요? 네. 거기 보시면 명확해요. 농업진흥구역 해제된 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줬어요. 그러다 보는데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으로 3헥타르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 근데 아까 말한 저는 운하나 산이나 하천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도로 철도예요. 근데 아까 제가 분리조건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예, 분리조건. 8m 이상. 예,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존치할 의미가 희박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신청할 수는 없어요.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그래서 공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예. 해제 조건은 되지 않는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2007년도부터 우리가 목장을 해요. 지나가다 보면 저기 허허벌판에 절대농지에 축사 막 들어왔죠. 예. 이제는 이제 축사가 혐오시설이 된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절대농지로 가는데 그걸 전용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변경 안 해줘요. 2007년도 날짜. 예. 그래서 그 이전 거는 그 이전에 목장으로 그 축사를 허가받은 데는 자기가 지목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그 이유는 굳이 이제 뭐 산속에 있는 건 하지만 요즘은 웬만한 산속에 없어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갈 때는 어디요? 저기 절대농지. 그래서 중요한 게 용도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용도지역이 해제될 수 있죠. 뭘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해줄 수 있는데 희박하죠. 그러니까 절대농지 대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그러니까 농산물, 농축, 수산, 임산 다 말고 농수산물로 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가공 생산 시설은 가능하죠. 그리고 수요가 많아요, 생각보다. 예? 예.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싼 거. 그러니까 막 중국산 들여와가지고 막 했죠. 물론 중국이 무조건 싼 건 아니지만 했는데 지금 뭐요? 사람들이 웰빙. 내가 조금 더 주더라도 국산 먹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제조원가를 낮추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국내산이야. 국내산 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물건을 가지고 고민한 우리 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도 좋고요. 하여튼 다음 주
이제 오늘부터 쫙 경매 서칭하세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다음 주에는 뭐 이제 내용이 나오면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그때그때 다시 해드리겠지만 물건을 가지고 3개 이상, 하루에 3개 이상, 그래서 한 9개 이제 3시간씩이잖아요. 쭉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시고. 선생님, 물건 종류를 공장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올리면 되는 거죠? 아파트 빼고. 아파트도 하세요. 아니. 물건 공장, 아니. 네. 공장하고 토지만 올려야 돼. 공장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조업소하고 소매점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소매점은 애지간한 데 다 해줘요. 고정관리 지역에서도 소매점은 해줘요. 그죠? 네. 근데 그 소매점이 어디 있어요? 서울 가까이. 응? 동탄 가까이. 그럼 동탄에 뭐 납품하는 사람들은 좋잖아요. 소매점. 응? 우유 대리점 같은 거. 그 소매점 안에다 냉장 시설 딱 해놓고 뭐 우유 대리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창고지 뭐예요. 그런 접근이. 현재 성수동에 공장이 포화 상태잖아요. 거기가 장소가 예. 임대료가 높으니까 예. 수도권 외곽에 그렇죠. 소매점을 찾는 분들이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이잖아요. 그 사람들 나오면 무조건 혜택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화성을 벗어나서 저 평택 밑으로 간다 그러면 더 혜택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자료를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몇 명 안 오셨으면 폐강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하니까 이제 자료를 충실하게 이제 만들어서 올려야죠. 우리 조성남 우리 중개사님한테도 면도 좀 쓰는 것 같고. 하여튼 마치고